새벽에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뭉치며 터질 듯 당기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다리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를 외치게 됩니다. 밤을 쪼개고 들어오는 그 찢어지는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통증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라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라며 흘려보내고 있고 저는 그 위험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환자 곁을 지켜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천 건의 사례 속에서 뽑아낸 다리에 쥐약한 종아리 경련과 보내는 의미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 진짜 신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아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 새벽 3시 68세 박정희 할머니가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오른쪽 종아리를 죄어오고 아침이 되어도 풀리지 않았으며 다리 전체가 묵직하게 붓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으로 모셨고 초음파와 혈액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 깊은 정맥에 피떡이 앉아 혈류를 막고 있었고 그 덩어리가 떨어져 폐로 날아가면 폐색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진단해 혈전용해 및 항응고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잘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쥐나는 줄만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신호일 줄은 정말 몰랐죠.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칼로 찌르듯 당겨서 벌떡 일어났다가 잠시 후 풀리면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쥐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위험 신호를 가려내는 법과 지금 당장 통증을 진정시키는 응급처치,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밤을 겪지 않게 만드는 예방법을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리에 쥐가 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입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계단을 오래 오르거나 장시간 걷고 난 뒤 피로물질과 미세 손상이 축적되면 근육이 과흥분 상태에 들어가 경련이 쉽게 유발됩니다. 실제로 72세 정명순 어르신은 손자와 북한산을 오른 다음 날부터 사흘 내내 밤마다 쥐로 잠을 설쳤지만 스트레칭과 회복에 신경 쓰자 반복이 줄었습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율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나이가 들며 갈증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면 균형이 깨지고 경련이 잦아집니다. 65세 김영호 씨는 하루 한두 컵만 마시던 습관 탓에 무더위에 장을 보고 온 날부터 밤마다 쥐가 났고 검진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낮게 나왔습니다. 수분 전해질 보충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말초동맥 질환이 있거나 흡연, 고지혈증,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면 다리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경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15년 차인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말초혈관 동맥 경화가 진행돼 있었고
혈당혈압 관리와 혈관 확장 치료를 병행하자 빈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고지혈증 치료제 등은 전해질 균형을 흐트러뜨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3세 장성호 씨는 혈압약을 변경한 뒤 밤마다 쥐가 잦아졌고 처방을 조정하고 칼륨 보충을 더하자 호전됐습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힌 채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족저굴곡 자세가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비 복근과 자미근이 단축 상태로 굳어 새벽에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불을 가볍게 바꾸고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작은 쿠션을 받치자 야간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노화와 근감소입니다. 4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이 줄고 신경전도 속도도 떨어지며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해져 정맥우려이 생기고 야간 경련의 토양이 됩니다. 이처럼 흔한 원인만으로 설명되는 쥐라면 생활습관 조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붓고비대칭 부종, 만지면 뜨겁고 묵직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심부정맥혈전증 DVT를 의심해야 하며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50대 직장인 이철민 씨는 재택근무로 장시간 앉아 지내던 중 왼쪽 다리에만 쥐와 부종이 지속됐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 응급실로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긴급 치료로 회복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둘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 뻣뻣함이 몇 시간에서 며칠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근육 내 출혈, 근육염, 신경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진료가 필요합니다. 67세 송미영 할머니는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검사했더니 미세 출혈이 확인돼 적절한 치료로 호전되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고 저리며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급성 동맥 폐색을 의심해야 하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즉시 응급실에 가야 조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거나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 감각 저하가 동반될 때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추간 판탈출증,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학적 문제일 수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저 쥐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해 미루지 말고 바로 진료받으십시오. 그럼 밤중에 쥐가 났을 때 당장 고통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양엄지와 검지로 인중과 가까운 윗입술 한가운데를 아주 강하게 510초 꼬집고 23회 반복합니다. 자율신경 반사로 과도한 근육 수축 신호가 차단돼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강하게 최소 2~3번은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능동적 족배굴곡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서서히 당겨 종아리 근육을 길게 늘려줍니다. 급하게 확 당기면 오히려 경련이 악화될 수 있으니 숨을 내쉬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천천히 기울이는 방식도 좋습니다. 세 번째,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510분 정도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근막을 풀어주면 혈류가 개선되고 잔여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승산혈 지압입니다. 종아리 뒤 볼록한 지점에서 아래로 손가락, 두 마디 떨어진 곳을 엄지로 3초 강하게 눌렀다가 1초 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박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온찜질입니다.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1015분 적용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당뇨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화상에 주의해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다리 X자 꼬기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만 교차해 X자 모양을 만든 상태로 2030초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에 적절한 압박이 걸리며 혈액 흐름이 재조정돼 경직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누운 채로 경련이 시작될 조짐이 느껴질 때 발가락을 자신 쪽 바깥으로 작게 리듬 있게 움직여 미리 근육의 톤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재발을 줄이는 생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자세 정렬입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작은 쿠션을 발등 아래가 아니라 발끝 위에 대어 자연스럽게 족배굴곡 상태를 유지하세요. 옆으로 주무신다면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 골반과 무릎 정렬을 맞추면 좋습니다. 둘째,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벽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리는 비복근가자미근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당기는 동작,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반시계로 10회씩 돌리는 루틴을 권합니다. 당긴다는 감각만 느낄 정도로 부드럽게, 통증은 금물입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입니다. 낮 동안 1.5리터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저녁 늦게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양을 조절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 자유제품 견과류 등으로 칼륨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매시간 한 모금 습관이 핵심입니다. 넷째, 1시간마다 다리 펌프입니다. 알람을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을 위아래로 1020회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을 몇 초 수축이완 반복하세요. 오래 앉아 있거나 장거리 이동 시 특히 중요합니다. 다섯째, 복용약 점검입니다. 이뇨제일부 항고혈압 제지질 강화제 복용 후 경련이 잦아졌다면 혼자 중단은 절대 금지,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전해질 보충 또는 약제 변경을 상담하세요. 여섯째, 취침 환경의 온기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발은 경련을 부릅니다. 너무 조이지 않는 양말, 전기장판은 저온 화상에 유의하며 약하게, 따뜻한 담요로 발을 포근하게 하세요. 일곱째, 족욕과 샤워입니다. 3840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목까지 10분 담그면서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면 말초순환이 개선됩니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음은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건강보조식품과 음주를 동시에 습관처럼 섭취하는 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땐 현재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도 정리합니다. 첫째, 경련 부위를 힘으로 마구 주무르기. 멍과 근섬유 손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로 약을 끊거나 늘리기. 혈압약 항응고제 이뇨제를 자의로 조절하다 더 큰 응급을 부릅니다. 셋째,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반복되는 야간 경련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진통제근 이완제를 습관처럼 복용하기.
원인은 남고 부작용만 쌓입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맹신하기. 심각한 신호가 보이면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작은 신호로 먼저 말을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다시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료 후 외래에서 뵌 할머니는 이제는 다리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오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물병을 곁에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를 실천하며 수면 자세를 바로잡고 오래 앉아있지 않기 위해 타이머를 쓰십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밤을 바꾸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베개 받치기, 1시간에 한 번 발목 펌프.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런 붓기와 열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 창백하고 차가운 다리, 경련 뒤에도 가시지 않는 통증과 뻣뻣함,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동반될 때 이 5신호는 즉시 진료의 사유입니다. 시간은 근육과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경험담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 단체 카톡방과 밴드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밤을 그리고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장되지 않은 응급의학의 팩트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생활 처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밤 되시고 통증 없이 기지개 켜는 아침이 여러분께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나는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할까? 궁금하실 수 있어 추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장시간 고정 자세입니다. 장거리 버스 비행기 기차로 4시간 이상 이동할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 통로를 걷고 자리에서는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20회,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며 펌핑하세요. 둘째, 꽉 끼는 양말 보정 속 온무릎 보호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다리 둘레에 맞는 압박압을 의료진과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발입니다. 오래된 깔창과 딱딱한 굽은 발바닥 근막을 긴장시키고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킵니다. 발 앞쪽이 유연하고 뒤꿈치가 안정적인 신발로 교체하세요. 넷째, 수면 중 쥐의 전조입니다. 자려고 할 때 종아리 속 근육이 잘근잘근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 발끝이 혼자 내려가려는 느낌이 든다면 경련 임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발목을 부드럽게 위로 젖히고 발가락을 하나씩 자신 쪽으로 천천히 당겨 긴장을 분산시키세요. 다섯째, 근력 운동입니다. 비복근만 키우는 까치발 오르기 카프 레이즈와 함께 발등을 들어 올리는 정경골근 강화가 균형을 맞춥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등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015회 하루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가 원칙입니다. 여섯째, 체온과 수면의 질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과식과 엄격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과 미지근한 샤워로 몸을 잠준비 모드로 바꾸어 주세요. 일곱째, 혈당 갑상선 철분 상태입니다. 빈혈이나 갑상선 이상, 혈당 변동이 클 때 야간 경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 검진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의심되면 내과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도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휴.
바나나를 먹으면 쥐가 안 나나요? A. 칼륨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분 수면 자세 운동이 함께 맞물려야 효과가 큽니다. 휴. 마그네슘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A.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신장 기능 등을 의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휴. 밤마다 쥐가 나는데 낮에는 멀쩡해요. A. 수면 자세, 낮 시간의 비활동, 저녁 이후 수분 제한, 저체온 등이 겹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활 루틴을 먼저 손보세요. 휴. 손으로 눌러도 안 풀릴 땐요? A. 발목을 부드럽게 위로 젖히는 동작과 호흡을 길게 내쉬는 동작을 함께 하세요. 복부와 어깨에 힘을 빼고 경련 부위는 길게 느린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응급실에서 많이 보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55세 정수연 씨는 장거리 비행을 다녀온 뒤 며칠간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찾았고 어느 아침 경련과 동시에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쥐가 심해서 그런가 하고 버티다 악화되어 오셨고 폐색전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호흡곤란이 동반된 경련은 119 신고가 답입니다. 70세 김대한 어르신은 몇 달 동안 잦은 야간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진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어 신경감압술을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경련이 신경 문제의 표지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윗입술 중앙 꼬집기에 대해 과장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모든 분께 100% 통하는 만능은 아니지만 급성 통증 상황에서 안전하고 즉시 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처 피부 질환이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은 압박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발끝 당기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등을 대고 눕거나 벽을 등지고 서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목을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5초간 당겼다가 5초간 유지, 5초에 걸쳐 천천히 놓습니다. 이 한 사이클을 3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 다리가 경직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균형 있게 풀어줍니다. 마사지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열을 만든 뒤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발바닥의 아치종아치에서부터 종아리 중간, 무릎 뒤 오금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통증이 심한 점에서는 압을 살짝 줄여 통증 10점 중 45점 선을 유지합니다. 지압은 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 가운데 선상에서 가장 두툼한 지점 아래쪽인데 누를 때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을 선택하세요. 각기 체형이 달라 12cm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따뜻함이 목적이지 뜨거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감각 저하가 있는 분은 5분 간격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얼음찜질은 급성 염자 타박상엔 도움되지만 경련 직후에는 차가움이 근육 수축을 더 유발할 수 있어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다리 X자 꼬기는 무릎이 아픈 분에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신 의자에 앉아 허벅지 아래에 말아둔 수건을 넣고 발목을 부드럽게 위로 젖히는 동작을 하세요. 생활 루틴을 일주일 계획으로 제안드립니다. 월수금엔 15분 걷기와 종아리 스트레칭, 화목엔 정경골근 강화와 발목 회전, 토요일엔 가벼운 자전거 20분, 일요일엔 휴식과 온찜질로 회복. 매일 오후엔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1시간마다 한 모금 취침. 이 시간 전부터는 카페인과 과음을 피합니다. 체중 관리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체중이 줄면 다리 정맥의 압력이 낮아지고 밤에 눌리는 근육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수면 중 쥐가 나면 칼슘이 부족하다라는 단정은 맞지 않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성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활동이 토대입니다. 치료와 검사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경련이 잦아졌거나 성격이 달라졌다면 기본 혈액 검사 전에 질 신장관 기능, 혈당과 갑상선 기능, 필요시하지 정맥 초음파 동맥 도플러를 고려합니다. 위험 요인암 치료 중 최근 수술 골절, 가족력, 장기 고정이 있다면 더 낮은 문턱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혹시 밤마다 깜짝 놀라 깨어 오늘도 그놈이 왔다 싶어 불안하신가요? 불안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경련을 악화하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3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배를 부풀린 뒤 6초 내쉰다는 느낌으로 길게 내보냅니다. 어깨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내리면 목 주변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정보를 들여 스스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병력 약물 체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만으로 스스로를 진단 치료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나 경고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긴급 상황에선 지체 없이 119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경험담은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가 됩니다. 어떤 자세가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시간대에 더 잘생기는지, 수분을 얼마나 나눠 마셨는지 등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팁을 정리해 더 많은 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간 경련은 흔하지만 비대칭 부종호흡곤란 창백하고 차가운 다리 지속 통증 마비감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당신과 당신 가족의 밤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매일 저녁 9시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발끝 베개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작은 알람이 건강한 백세를 부르는 가장 쉬운 습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통증 없는 아침이 여러분께 찾아오길. 오늘부터 한 걸음, 지금 당장 시작해요.